누가 한 달 전인가 제가 지정학 얘기를 했더니 레오달리오의 뭐, 체인징 더 월드 오더라는 책을 권하셔서 댓글로 제가, 오디오북으로 구입해서 듣다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지식이 얕아서, 지루하더라고요. 영어가 좀 아주 어렵진 않던데, 들어오질 않아요, 지루하니까. 뭐 이런 걸 책으로 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그 압축된 버전이 막 올라오고 영상이 막 터지고 막 폭발을 해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책을 추천하신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죄송한데, 레이 달리오의 지정학적인 지식을 너무 과대평가하든가 아니면 제가 읽고 여러분들 소개했던 저의 지정학적 지식의 레벨을 너무 낮게 평가하든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레벨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이 되게 거부감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그 낚시 가방에는 너무나 큰 대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껌뻑 죽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뭐 감각으로 버는 거지 그분이 그 지정학을 가지고 남한테 책을 쓸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 한국의 유튜버들은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차 제가 이런 건 좀 스톱을 시켜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 별 볼 일 없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우리나라 지적으로 파산했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얘기를 제 주변 지인들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거죠. 예. 이 가장 우리가 크게 사물을 볼 때 비과학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특히 역사주의 철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순환을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면 뭐 제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의 모습이 그러면 그거냐. 그게 가장 이제 이거 술자리에서 이것 떠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화법인데, 레이 달리오가 그런 화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1970년대부터 나왔고, 2008년도에도 나왔잖아요.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를 막 얘기하는데 어느 해 겨울이 더워. 그럼 막 뉴욕타임즈 같은 거 지구 온난화 특집 나오고 난리가 나. 그 다음 해 바로 혹한이 막 오거든. 그럼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것이 이제 맨 오브 워드라 그러거든요. 말꾼들? 이 말꾼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뭐 그 정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책은 뭐 초보자용으로는 뭐 모르겠는데 전 다 안 들었어요. 근데 요새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압축판을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서 이걸 왜 나한테 추천을 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이렇게 뭐 제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미국이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을 그 지정학이나 이런 부분은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을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그 조지 프리드만이라든가 피터 자인이라든가 미어 샴이라든가 이 사람, 로버트 케이건,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키신저의 책을 읽으시고, 레베루가 있잖아요, 레베루가. 뭐, 키신저가 돈이 키신저 모르겠지만, 피터 자이안이 레이아 달리오에 비해서 돈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너 오태민 너는 레이아 달리오에서 돈도 없는 놈이 뭐하러, 레이아 달리오를 그렇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네. 돈은요, 논리로 버는 게 아니라 감으로 벌어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감으로 버는 거고요. 논리는 세계가 좀 다릅니다. 논리의 세계는. 그래서 논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인 상식을 풀어낼 때 논리를 주문해 오는 거죠. 논리를 짜장면집에서 주문하지 잘 주문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논리로다가는 우리가 배울 게 없고,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이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 외교 실무자께서 이제 지금 계속 경고를 울렸고, 저하고 계속 교류하고 계시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가 발견한 비트코인의 본질이 지정학이라는 것을 그분은 독자적으로 제 책을, 읽으시면서 깨닫고,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난 분이시고요.
너무 놀라워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딱 들었는데, 국제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데다가, 그 쓰는 표현 자체가 아주 제가 싫어하는 표현, 막 돈을 찍어낸다. 그 멍청한 표현이에요. 그 돈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적자가 문제죠. 아니, 돈을 찍어내. 그래서, 돈 요새 안 찍어내요. 뭐, 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한번 혼냈는데, 야, 요새는 돈 안 찍어내, 이 새끼야. 응? 종이 돈 찍어내는 그 그림 자체가 요새는 안 맞아. 그냥 숫자를 만들지. 찍어서. 그런 표현부터가 일단 딱 거슬리는 데다가, 문제는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 무역 적자를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1945 시스템의 국제 금융 질서의 본질을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데다가 뭐 어렴풋하게 이해하니까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렇게 그 정합적인 이해를 못 하는 데다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까지 깨달음을 가려면 이제 그 경제학에서 그 메모론가라고 하는 것이 화폐 현상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원래 이 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 벌 것이 지금부터 들어갈 비용보다 더 적으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많이 넣었어도 버려야 되는데 이것과 이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화폐 현상이 가장 난감한 게 화폐는 정반대거든요. 여태까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예, 언젠가는 저도 정합적으로 이것을 뭐 제가 진짜 시간이 나면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깜빡하고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화폐 그 자체예요. 화폐 그 자체를 잘 몰라. 화폐 역학을 아는데 화폐 그 자체가 그걸 미제스는 알아. 미제스는. 그래서 화폐 그 자체가 왜 비용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걸 아는 거지.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네. 너무 그 레이 달리오의 그 돌아다니는 영상에 너무 껌뻑 죽지 말고 지정학에서 진짜 고수들의 대중적인 책을 쓰지만 그래도 고수들이 있거든요. 그 스승으로 삼을 만한 그런 그분들에게 돈 버는 건 레이 달리오에게 지정학은 그 엠파이어가 올라갔다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미국은 다시 망하고 중국이 올라오고 아이씨. 그 얘기 지금 30년 했잖아요. 30년.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예견했어요? 내가 학생들 수업한 기억이 나는데 골드만삭스가 아주 자기네 사원을 걸고 202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아주 과감하게 결론 내렸는데 이제 그런 데는 그런 오판을 하고도 아무도 사과를 안 하고 아무도 그 쪽팔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걔네들 그 엘리트들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됐고요. 하여튼 밀림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밀림이 귀환하고 있는데 밀림이 귀환하는 이유는 밀림이 역설적으로 제가 레이 달리오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다 듣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그 영상은 봤어요. 그 영상에서 이제 번역되고 했는데 저는 뭐 이 오디오북으로 영어로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압축해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밀림의 귀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쇠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쇠퇴하지 않으려니까 밀림의 귀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오전 넓게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미국의 이제 대서양,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이렇게 동안, 서안에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계속 투사하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시스템, 유라시아에 계속 오지랖 넓게 개입을 해야 되고 계속 무역 적자를 누적해야 되는데 무역 적자를 계속 누적하면 자기네 일자리를 계속 유라시아로 보내야 돼서 그 금융 권력은 있으니까 귀족들은 계속 배가 부른데 일반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근육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괜찮은 일자리가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피즘의 그 근간인데 이 브론킹스 연구소가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브론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조차도 트럼피즘의 그 배경이 그 트럼프가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이미 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지 프리드만이 말한 것이 맞아요. 조지 프리드만이 이미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립주의적인,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다시 유턴하는 그런 지금 두 개의 스쿨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판 붙고 있는 거거든. 그게 바이든과 트럼프로 나타나는 것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조지 프리드만이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게 2024년이에요.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 고립주의로 정리되면 무역 흑자국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가 생각하는 그 몰락이 안 와. 몰락은 안 오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거지. 이 밀림이 귀환한 거지, 유라시아가. 그래서 이 중간까지 읽었는데 로버트 케이건이 말한 게 저랑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보고 우리 아들이나 이렇게 우리 딸들은 이렇게 21세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는데 역사를 공부하면 그게 정상이야. 여기서 그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게 노멀이야. 지난 70년이 노멀이 아니었던 거지. 그걸 이해하자는 거죠, 그걸. 그래서, 유라시아의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 외교 전문가 분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이 이제 정교 회장 안 하겠다는 거지, 그냥 1등만 하겠다는 거야, 정교 1등만. 정교 회장은 하기 싫고, 정교 1등만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중요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달러를 종이를 찍어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역 적자를 계속 쌓아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바로 이게 시스템의 허약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였거든. 근데 무역 흑자를 내. 그러면 진짜 아무리 종이를 찍어내도 달러가 경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돈이 된다고. 좋은 돈이 되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그거를 대체하려면 이제 좋지 않은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 찍어낼 주체가 누가 있어? 그렇다는 거죠, 뭐. 예. 그래서 한국은 너무 이 지적으로 허약해가지고 뭐가 정말 유튜버들 진짜 반성 좀 해야 돼. 퍼 옮기고 말이야. 좋은 책 읽어, 좋은 책. 응? 좋은 책 많아. 허명은 없죠. 허명은 없어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허명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문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스승으로 삼을 때가 있고, 됐고요.